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된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상황실 집계 결과 단양 심곡리에서 단양역을 잇는 국도 5호선에 낙석 4톤이 쏟아져 긴급 조치를 한 것 외에 별다른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벼 도복이나 낙과 등 농작물 피해는 내일 오전쯤 전체적인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심 곳곳에 설치된 말 그대로 작은 규모의 도서관인데요. 이런 도서관이 청주에만 200곳 넘게 있었는데 이 중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아예 청주시에 폐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에 등록한 작은 도서관 224곳 가운데 88곳, 40%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입니다. 실제로 청주에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가운데 사서 등 직원이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일단은 인력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닫혀 있는 경우, 볼일 보러 가신 경우, 필요에 의해서 닫거나 운영 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처럼 운영 인력이 부족한 것, 제도적 이유가 큽니다. 책 1000권에 좌석 6개 등 시설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혼자서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청주의 작은 도서관 가운데 35%가 D와 F 등급, 부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 개선이나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요. 또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청주시 보조금은 한 해 2억 8천만 원. 혈세 낭비를 막도록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노래 뮤비방이라고 간판만 바꿔 달고 꼼수 영업을 하는 노래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복대동 솔밭중학교 앞입니다. 이 주변에만 7개의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래 연습장이 아닌 노래 뮤비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 인근 200m까지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노래방 영업이 금지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뮤비방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일반 노래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주류 판매 등 불법 행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맥주는요? 맥주 팔아요? 4,000원씩. 문제는 노래 뮤비방이 노래 연습장처럼 안전기준 등 허가 절차를 거친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학교 주변에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방처럼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좀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단속이 좀 어려운가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허가권이 없어서 나가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허술한 관리 감독과 꼼수 등으로 불법 영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오송에 건립하는 컨벤션 센터인 충북 청주 전시관 건축설계 공모에서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당선작은 충청북도의 자연과 청주시의 로고, 오송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 아이콘을 씨앗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총 사업비 1,698억 원이 투입될 충북 청주 전시관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근무일수가 하루 모자란다며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의 꼼수를 지적했는데요. CJB의 보도 이후 해당 기업은 70여 명의 퇴직자에게 연차 수당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한 대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연차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처지에 놓인 논란의 핵심은 만근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퇴직 일자가 지난해 12월 18일인데 17일까지만 근무해서 1년 만근이 되지 않아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18일까지 근무를 한 거를 기준으로 하겠지요. 회사에서는 근무를 해도 안 해도 주겠다, 인정한다. 이게 문서는 아니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한 그런. 퇴사일 같은 경우는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퇴사일이 이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데 이제 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CJB의 보도 이후 해당 기업은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 70여 명에게 연차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지난 10달 동안의 논란이 상처로 남았다고 토로합니다. 회사에서는 안 줘도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주는 거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은 회사에서 이걸 줬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지급된 연차 수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적극적인 안내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취업 규칙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점검하는 일, 이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천시 의회가 예산 삭감의 후폭풍을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달 말 추경심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예산 확보에 실패한 부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법은 어떻게 찾으실 생각이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남아 있는 거를 뭐 그쪽으로 다 돌리든가 뭐 그렇게 해야죠. 이게 추경심의에서 삭감이 된 거라서 다시 살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다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예산심의라는 게 대체적인 평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시의회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른바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덜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삭감 예산이 홍보와 복지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홍보 예산은 예산의 증감에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부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보다는 소통과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셈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그 이해도 그 의원들이 그 예산을 이해하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 의회는 전체 추가 경정 예산 800억 원 가운데 5억 원, 불과 0.6%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독특한 문양과 강하기로 유명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칼이 마니아층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순수 유튜브로 제작 기법을 익혀 지금은 국내 다마스커스 장인으로도 불리는 정경희 씨를 조용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철과 연철을 번갈아 수십 겹 겹친 쇠뭉치를 화로에 넣습니다. 1430도의 융해점에서 녹기 시작한 쇠뭉치를 꺼내 수백 번 두드려 펴고 다시 잘라 겹치기를 여러 차례. 많게는 1000겹까지 겹쳐진 원형을 칼 모양으로 만들어 날을 세웁니다. 시리아에서 유래된 다마스커스 칼입니다. 정경희 씨는 철 강국이던 가야 시대부터 내려온 단조 기법을 칼 제작에 접목하고 염화 제2철로 특유의 문양을 입혔습니다. 우리 전통 검과 단도, 제주 나대, 바이킹 도끼 같은 소장품부터 캠핑과 부엌용 등 실생활 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모성, 디자인, 무늬, 그리고 절상력, 또 남들이 보지 못했던 디자인, 남들이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에 완전히 빠지는 것 같아요. 30년 미용업을 하던 정 씨가 다마스커스 칼 제작에 뛰어든 과정도 독특합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따로 배울 곳이 없어 스페인과 이태리, 독일,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유튜브를 스승삼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서양 애들은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하우도 있고 시설도 좋고 뭐 가스값도 싸고 우리는 너무 이게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장비 구하는데도 구할 수가 없어 내가 전부 만들었거든요. 다마스커스는 젊은이들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정경희 씨. 패션 전공자인 아들과 제자들에게 힘들여 익힌 제작 기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내년 7월 공원 해제를 앞두고 녹지 70% 확보를 위해 특례 사업이 추진되는 영운 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일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영운공원 민간개발 재공모에 유일하게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몇 가지 보완을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